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건축사 김우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지붕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은 지붕의 형태에 의해서 건물의 인상이 바뀌곤 하는데요. 오늘 그 지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누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누수가 생기면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시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붕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디자인성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곤 하는데, 오늘 꼭 디자인이 우선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집을 짓고 나면은 30년 이상 그 건축물 안에서 생활을 할 텐데, 그 기능성을 잘 파악한 후에 기능성도 높이고 그리고 디자인성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붕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디자인성, 그리고 자연 환경의 비 또는 태풍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 또 태양빛, 일사열로부터 구조재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면 지붕재가 날아간다든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2차적인 사고로 연기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 발생할 수 있고, 누수로 인해서 구조재에 손상을 입히고, 또 실내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의 중요성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지붕 선택할 때 세 가지 사항을 좀 함축을 해 봤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지붕의 소재, 두 번째가 지붕의 형태, 세 번째가 지붕 하지 구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붕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스팔트 싱글, 그 다음에 금속 강판, 기와, 이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아스팔트 싱글의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저렴하다, 이런 인상을, 이러한 좀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속 강판의 경우에는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단점으로는 비교적 중량도 가볍고, 그런데 단점으로는 좀 소음에 취약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지붕에 빗물이 부딪히는, 비가 부딪히는 이런 소음들이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좋게 들리기도 하고 나쁘게 들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시고, 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와 자체가 상당한 중량감이 있기 때문에 구조 검토의 필요성이 있겠고요. 요즘 수요가 많이 줄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아스팔트 싱글, 금속 강판, 기와 순으로 기와 쪽이 많이 비쌉니다. 두 번째, 지붕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의 형태는 크게 경사지붕하고 그 다음에 평지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사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가 있는 박공지붕, 그 다음에 한쪽으로 되어 있는 외쪽 지붕, 그리고 모임지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공지붕, 외쪽지붕, 모임지붕, 평지붕 순으로 누수의 리스크는 커지겠고요. 우리가 지붕 방수는
1차, 2차로 나누는데 1차가 소재로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스팔트 싱글이라든지 금속 강판, 기와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데 금속 강판 같은 경우는 긴 온장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수 기능을 좀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스팔트 싱글하고 기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방수 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차 방수, 즉 소재 밑에 있는 방수 시트를 깔아서 루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시공이 되어야 방수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붕의 형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누수의 위험도는 커집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거의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형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경사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경사도가 급하면 급할수록 빗물은 밑으로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누수의 위험성은 줄어들게 되고, 또 반대로 완만하게 되면은 누수의 위험성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지붕에 관해서는 요즘 그 디자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평지붕으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평지붕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물이 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수 대책을 잘 해놓지 않으면은 누수 문제로 연계될 수가 있다는 것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 처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붕 처마를 돌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붕 처마를 돌출시키면은 외벽 오염 방지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외벽 끝에서 지붕 처마가 50cm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이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돌출 길이를 1m 이상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때는 우리가 실내로 유입되는 햇볕의 일사 관계를 좀 따져 보셔야 되고, 그리고 건축법상 외벽의 중심선에서 처마가 1m 이상 돌출될 때에는 면적에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도 잘 따져 보시고 처마 돌출 길이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마 없는 심플한 디자인을 요즘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디자인을 추구하실 때는 반드시 지붕 전용 부자재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 또 외벽 통기라든지 지붕 통기, 이런 통기층들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구조재가 부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지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좋은 소재를 쓰고 멋있는 형태의 지붕을 해도 하지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결국은 이것 또한 방금 말씀드린 구조재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그리고 결로를 야기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겠고, 특히 지붕에서는 단열과 기밀 그리고 통기,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결로 문제나 구조재 손상, 이 문제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세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붕의 소재, 지붕의 형태, 지붕의 하지 구성, 이 세 가지 사항 유의해서 지붕 선택하시는데 적절한 선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